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전문가 릴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세계 환경 기술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거대한 혁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도 뜨거운 감동이 전해질 거예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동부에서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전선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과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파리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도 여느 때와 같이 스웨덴과 독일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탄소 중립을 향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5년간 쌓아온 환경 전문가로서의 모든 관념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환경 기술의 혁신은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겼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유럽의 아성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포럼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발표 순서가 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다소 산만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솔직히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환경 기술에서 무슨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이 유럽의 전유물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모두가 경악할 만한 수치였습니다. 무려 98%에 달하는 재활용률을 달성했고 놀라운 것은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도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철저한 검증 데이터와 실제 운영 사례를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 이를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양,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낱낱이 공개했고 그 속에 숨겨진 기술력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최근 보도했듯이 한국은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어요. 미국의 재활용률이 고작 4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의 저명한 환경공학자 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도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60% 넘기기도 힘들었는데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스웨덴의 연구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선진국을 자부하던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라는 말이 회의장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유럽 국가 대표단들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프랑스 대표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의무화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자신의 내용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털어놓았고 이탈리아 연구진들은 알고 보니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고 그들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긴장감 속에서 저는 미국의 환경 정책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려고 했죠. 덴마크와 노르웨이 대표단은 서둘러 한국 대표단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했고 영국 대표는 즉석에서 한국 방문 스케줄을 잡고 있다고 했어요. 환경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제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회의장의 긴장감이 정점에 달한 순간 일본의 유명한 환경기술 기업 대표 미사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한국 대표단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고 그 순간 회의장 전체는 숨을 죽인 침묵 속에 휘말렸습니다. 미사코는 천천히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으며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진국도 아닌 나라에서 이런 진화된 시스템이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결과는 분명히 통계적 조작의 산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데이터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사코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며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기존 기술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하고 한국이 사용하는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에서 연구해온 기술이며 이들은 단지 일본의 기술을 복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는데요. 제 동료 연구원이 전해준 비밀 정보에 따르면 사실 미사코의 회사는 수차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바이오 컨버전 기술의 특허 장벽을 넘지 못한 데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시도했지만 연이어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이 업계 내부에서는 잘 알려진 비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었는데요. 유럽의 유수 환경 기업들도 비밀리에 한국 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진행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시스템을 폄하하면서 이면에서는 앞다투어 기술 확보에 나섰던 거죠. 환경업계에 숨겨진 이해관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환경산업의 겉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이면의 계약들이 진행되는 로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죠. 알고 보니 일본의 태도 이면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업 스파이까지 동원하며 한국의 기술을 빼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수석연구원 박진수 박사와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박사의 눈빛에서 한국의 환경 혁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박진수 박사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선다고 설명했어요. 1961년 오물청소법 제정을 시작으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거쳐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고 2013년에 도입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이러한 긴 여정의 결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이 시스템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률은 놀랍게도 94.3%까지 급상승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에요. 침출수와 악취가 감소했고 소각 및 매립 과정의 환경 오염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새로운 식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정책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고요. 더욱 흥미진진했던 것은 첨단 RFID 시스템의 도입이었어요. 각 가구의 쓰레기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의 환경 정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 단위로 일률적인 요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버리는 양에 따라 정확한 계량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관리 시스템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각 세대에 지급된 RFID 카드로 배출량을 기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심지어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배출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쓰레기 관리를 넘어 스마트 시티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죠. 역사적 배경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전쟁의 어려움까지 겪은 한국은 자연스럽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 문화가 뿌리내렸고 여기에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어요. 환경 교육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부터 재활용의 중요성까지 실천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경 교육이 가정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집에서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환경 정책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생활 문화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현상이었죠. 국민들의 높은 환경 의식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고전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프랑스는 연간 1인당 평균
15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독일도 75kg에 달하지만 한국은 이미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50kg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럽 선진국들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인데요. 독일이 65%, 프랑스가 58%, 영국은 겨우 45%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9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박사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 개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바이오가스화 기술은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메탄가스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식이었고 습식 분리 시스템과 미생물 발효 공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어요. UN 환경계획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쓰레기 처리의 혁명 한국에서 시작되다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며 이 기술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웨이스트 투 에너지 한국의 녹색 혁명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환경기술 시장의 지각 변동도 예고되고 있어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한국의 기술이 2030년까지 세계 환경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상황 속에서 미사코 회사 내부에서도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미사코의 최측근이었던 부사장 타케미 히로시가 내부 고발자로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리 환경 포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미사코의 즉각적인 사임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일본 최대 환경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오치오 교수가 한국의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는 점이에요. 그는 한국의 바이오 컨버전 기술이 일본을 최소 10년 이상 앞서갔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자랑하던 일본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저는 미국 환경청의 기술혁신 자문위원으로서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국제 환경 협력이 시작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환경 기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큰 혁신이 14억 인구의 중국, 3억 인구의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더없는 영광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 믿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단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환경 전문가 릴리의 사연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